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작 본인은 자택 재건축 로또를 맞았습니다. 3억여 원으로 매입해서 현재 시세가 약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배의 시세 차익인데 재건축까지 되면 수십억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서 성장 하시는데 성장한 건 개인 재산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과 원전, 방산, 또 반도체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상호 윈윈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에서 조선이 저한테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최대한 저희 협력의 시너지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이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 협력을 구상하는데요. 네. 미국의 설계나 우리의 시공 운영 능력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신정부 출범 중에 기회 요인 중에 하나가 원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의 원전의 어떤 우수성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협력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미국과의 소통 통로가 마땅치 않아 애태우고 있던데요. 대행님 혹시 미국에 우리 정부 실무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말이죠, 부쩍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받는데요. 한미동맹 전략협력 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던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삭감해놓고 성장이라뇨. 이거 한참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놓고 무럭무럭 자라라 덕담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빌런쯤으로 간주하던데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미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행위 자체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중대 범죄 피의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조야는 이재명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화영이 7년이면 주범 이재명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민 소환제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법원 소환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동맹 강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습니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요, 이번처럼 무지막지한 정부 예산 삭감, 일반 통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감액 예산은 처음입니다. 오직 정책 목표를 위해서 국가적 전략산업 씨를 말리고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도 지장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은 당당했잖아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네, 필요한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라는 미국의 평가는 한미동맹의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내후외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속도전에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헌재가 결정한다면 저는 헌재의 셀프 임명이자 상권분리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투기 때 말씀하신 헌재는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나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마흔여 후보자 권한쟁의보다 뒤로 뒤처지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요. 고속도로를 놓고 또 산업을 일으키고 불모지 해외 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원칙과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한 이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희망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즉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의원이 얘기해도 비방을 하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는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께서 입증해 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